지난 영상에서 알아보았던 SCP-1162의 실험 기록. 1162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 박사들이었지만 아쉽게도 큰 성과를 얻을 순 없었고, 자칫 1162를 사용하다 영 좋지 않은 위치에 신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1162의 위험성이 드러난 채 실험이 종료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실험을 멈출 수는 없는 법. 오히려 박사들은 더 적극적으로 1162를 활용하기 위한 실험을 계획했으니 오늘은 SCP-1162의 활용법 심화편과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한 내피셜 Q&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물건을 찾아주고 가져가는 1162의 변칙성을 지켜본 박사들은 1162를 이용해 유용한 사물형 SCP를 되찾거나 위험한 사물형 SCP를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재미난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본격적인 실험에 앞서 박사들은 지난 실험 결과를 토대로 1162에 대한 재미난 가설 하나를 세운답니다. 손을 넣는 것만으로도 대상이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는지, 또 현재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은 1162가 사용자의 생각이나 기억을 읽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이를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물건을 1162에서 나오게 만드는 것이 가능할지도 모르며, 이는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1162를 이용한 SCP 찾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박사들은 즉시 정비공 출신인 D계급 BC를 투입한 다음 과거에 잃어버렸던 드라이버를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떠올린 상태로 구멍에 손을 넣을 것을 지시했답니다. 하지만 박사들의 예상과는 달리 BC의 손에는 여권 한 개만이 들려 있었고, 이어진 실험에서 드라이버가 나오긴 했으나 BC의 머릿속으로 떠올린 드라이버와는 다른 제품이었는데요. 네, 박사들의 가설과는 달리 1162가 생각을 읽는 능력이 없는 건지, 아니면 생각을 읽고도 일부러 다른 물건을 주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1162에서 나오는 물건을 제어할 수 없는 것은 분명해 보였답니다. 나오는 물건을 정할 수 없다면 내가 원하는 물건이 나올 때까지 부딪히는 게 답. 박사들은 즉시 적대 세력으로 인해 분실된 SCP를 담당했던 지오원을 투입시키는데요. 그런데 운이 좋았던 것인지 놀랍게도 첫 실험 만에 분실되었던 SCP가 1162 속에서 나왔고, 사라진 것은 고작 지오원의 왼쪽 구두끈뿐이었답니다. 네, 운만 좋다면 아주 적은 대가를 치르고도 놓치거나 잃어버린 SCP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인데요. 물론 1162에 들어갈 만한 작은 크기의 사물형 SCP만 찾을 수 있다는 점이나, 광범위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한 SCP가 1162에서 나오게 되면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아쉬운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지간한 사물형 SCP들은 충분히 1162를 이용해 찾는 것이 가능해 보였고, 기나긴 추적이나 불필요한 전투 없이 찾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재단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소식이었답니다. SCP를 찾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번엔 1162가 위험한 SCP를 가져가게 만들 차례. 제거해야 할 SCP를 소지한 채로 1162를 사용한다면 1162가 깔끔하게 해당 SCP를 처리해줄 가능성이 있었는데요. 다만 그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으니 바로 1162가 가져간 물건이 어디로 가느냐였답니다. 완전히 소멸되거나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특정 공간으로 이동되는 것이라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지만, 만약 그저 세상 어딘가로 랜덤하게 이동되는 것일 뿐이라면 오히려 대중들의 손에 위험한 SCP가 들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 박사들은 소리 크기를 최대로 키운 채 음악이 나오고 있는 아이팟을 1162가 가져갈 때까지 실험을 진행했고, 놀랍게도 아이팟이 사라졌음에도 아주 작게나마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요. 소리를 추적해본 결과 아이팟은 격리실 바닥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추적 장치를 이용한 추가 실험에서는 홍해 한가운데 떠있는 유조선으로 물건이 이동된 것이 확인되었답니다. 즉, 소멸이 아닌 이동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1162를 활용해 SCP를 제거하려는 시도는 보류되었다고 하네요. 1162를 활용한 682 제거. 가장 많은 분들이 남겨주신 궁금증인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1162는 14.5cm 크기의 구멍을 통과할 수 있는 물건만 찾아주거나 가져가기 때문에 일단 크기 때문에 실패. 또한 같은 이유로 1162를 이용해 잃어버린 사람을 찾거나 접촉 중인 사람이 사라지는 일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
엄연히 로봇들도 지성을 가진 존재니까 116기가 반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놀랍게도 박사들도 똑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 실험이 진행되기도 했는데 로봇의 팔에도 116기가 반응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리가 없는 로봇이다 보니 116기 속에서는 과거에 교체했던 부품 일부가 나왔고 그 대가로 비싼 부품이 사라져버린 탓에 추가적인 실험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영 좋지 않은 곳을 읽게 된 심령에게 상당히 희망적인 질문이었는데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체 부위도 소지품으로 취급하는 116기의 특성상 운만 좋다면 사라진 신체 부위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사라진 신체 부위가 도로 몸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 116기 속에서 나올 뿐이기 때문에 찾는다고 해도 그리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건 역시 실제로 실험이 진행된 기록이 있는데요. 116기 속으로 물건을 넣으면 손과의 접촉이 사라지는 순간 물건이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사실 박사들도 이와 비슷한 실험을 한 기록이 있는데요. 사이비 종교단체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탓에 평생 자신 소유의 물건을 가진 적이 없는 아이를 데려와 116기에 손을 넣게 했더니 아이의 것으로 보이는 전리 하나가 나왔답니다. 즉 116기는 손실된 신체 일부까지도 찾아주기 때문에 설사 어찌저찌 갓난아기를 데려와 손을 넣는다고 해도 누구든 태어날 때 손실된 탯줄은 있을 테니 아마도 탯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물론 탯줄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글쎄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거나 상상도 못할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SCP-116에 대한 실험 내용과 뇌피셜 Q&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종종 다양한 SCP들에 대한 뇌피셜 Q&A를 진행할 예정이니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죠. 안녕!